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외교 굉장히 또 중요하죠. 네. 지금 함께 하시죠. 세계로 뻗을래요. 자,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일전에 저희와 함께했던 중국통입니다. 조창완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창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그 김용범 실장과 네, 정상회담 뒷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잘 했더라고요. 저는 뭐 순간순간 좀 뭉클뭉클하더라고요. 네. 고생들 하셨고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 의원님이 뭐 짚고 싶은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저는 뭐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건 아니죠. 네. 네. 저 오늘 가지고 온 사실 토픽도 그런데 포기할 줄은 몰라요. 내란 저거 보세요. 내란 세력. 내란 세력은 국민이- 포기할 줄 몰라요. 그렇죠. 포기할 줄 모르잖아요. 예, 그걸 알아야 아직도 돼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 지금 그 미국의 극우들도 보면 포기할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극우나 미국의 극우도 포기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어떤 포기?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놀랐던 거 그 정상회담 3시간 전에 나왔던 트위터 그 SNS예요. SNS. 그게 무슨 그죠? 그 purge 하고 그다음에 revolution 뭐 혁명이란 이 얘기가 아직 그들이 포기를 못 하는데 제가 3일 전에 제가 좌표가 찍혔습니다. 미국 극우로부터 제 좌표가 찍혔습니다. 미국 극우로부터 좌표가 찍혔다. 예. 어떤 사연이 제가 있었습니까? 평소에도 소개드렸는데요. 4번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PPT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 좌표 찍혔어. 자, 그거 보면 제가 위에 두 사람은 미국 마가의 스피커들입니다. 진짜 미국 극우의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분들이 간간히 한국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중국한테 사로잡혔다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네. 주로 트럼프에게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자가 저 로라 루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밑에 우리가 아는 뭐 고든창이라든지 애니체 모스타는 이제 유명하죠. 한국하고 연결된 분이잖아요. 한국하고 네네. 연결돼 있고. 근데 저 로라 루머가 자기 SNS에 저를 올렸어요. 예? 로라 루머가 김준영을 예, 알아? 좌파 국회의원 한국에 그래서 자기를 언급했다고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가 언급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네. 로라 루머가 올렸어요. 저 조금 소름 끼치고 겁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보실래요? 로라 루머가 본인의 SNS에 올린 김준영 의원의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있는 그대로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모스탄 아시죠? 네. 어떤 인물인지 아까 고든창과 함께 뭐 애니첸이라든지 심지어 전현직 우리 한국계 출신의 의원들까지도 그리고 지금 마가였을 때 스티븐 배너라든지 그다음 로라 루머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계속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든창이 지금 다시 한국말로. 돌아와서 선동질을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 혹시 불법 그러니까 입국 금지를 할 여론은 의도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국내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따라서 경찰에서 그것을 PPT 좀 띄워주세요.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좀 더 들여다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이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크리스티나 안 아십니까? 네네. 예. 저분이 우먼 크로스 DMZ라고 평화운동하시고 인권운동하시는 분인데 입국이 거부됐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박근혜 정부 두 번 다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고든창은 정말 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반드시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바로 추진하십시오. 이게 그대로 그냥 로라 루머의 SNS에 있는 겁니다. 밑에 한국말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분이 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네. 저분이 어떤 분이 조금 더 말했는 거 몇 가지 5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국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거 후에. 언제? 한국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이번 대선 이후에? 뭐 저런 얘기를 왜 해? 미국에서 RIP라 그러는데요. Rest in peace. 그러니까 평화롭게 잠들라 이렇게 쓰면서 한국의 명복을 빈다는 말인데요. 그랬고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서 대선을 이겼다. 야, 끔찍한 일이다. 심각해. 예.
이분의 SNS가 올라간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제가 좌표가 찍혔습니다. 그분들한테. 왜 저러는 거야, 저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러면 도대체 연결고리가 뭘까 찾아봤습니다. 저희 네. 우리 의원실에서 2번 PPT를 띄워보십시오. 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 단골 강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 극우에서 세이브 코리아와 연결되고 네. 이 사람이 미국 극우와 아까 말한 애니체나 고돈창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 네. 그것을 받은 게 로라 루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 간의 극우들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그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나 이번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광인인 줄 알았는데 네. 그거를 그냥 이용할 뿐이지 실제 광인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재명 그렇죠. 대통령한테 귓속말로 딱 하는 순간 네. 저거 다 가짜 뉴스야. 난 거기서 소름이 돋더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다 알면서 그냥 활용만 할 뿐이다.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고 참모들은 난리가 났는데 네. 그 책에 나온다. 자 읽어보니까 거래의 기술을 보니 네. 일단 충격과 공포를 준 다음에 네. 나중에는 합리적 결정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되게 담담해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보통인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저 극우들이 계속 트럼프한테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증명됐잖아요. 그건 그게 맞아요. 뭐냐면 계속 그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때로 뭔가 좀 껄끄러울 때 저걸 다시 이용할 또 수도 이용할 있는 수도 여지는 있지. 있다. 그거는 그래서, 맞아. 그래서 100% 믿으면 안 된다는 네. 얘기를 아니 그건 확보하고 맞죠.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선을 그었다는 게 저 대화에서 선을 그은 것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한미일 극우들이 멘탈이 붕괴될 정도로 이번에 당했다. 네, 그것도 네. 맞고. 그렇죠. 네. 우리 먼저 일본에 가가지고 왜냐하면 일본에 가가지고 회담이 깨지거나 네. 그다음에 뭔가 붙어가지고 아무 합의도 사이가 안 좋아야 이 시발을 동시에 끌어내리고 그렇습니다. 그 탓이 한국의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동시에 끌어내려야 되는데 사이가 좋아버려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그래서 일차적으로 일본 망했고. 극우가 한번 멘탈이 붕괴되고 네. 일단 미국에 건너갔는데 3시간 전에 드디어 트럼프가. 찬스가 왔다고 와, 하니 이제 난리가 기회 나- 왔다. 우리가 당황한 것보다 더 좋아했을 거예요. 네. 드디어 이제 구하러 온다. 근데 어. 저렇게 가짜 뉴스라고 딱 찍어버려서 와. 한국의 극우가 죽어버리고 미국의 네. 극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좌파 예, 좌파라고.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도 설명이 안 되니까 저거 가짜로 찍은 거다 대역으로. 예, 그래서 CIA에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한국 극우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간에 우리 의원님이 이 좌표가 찍혔는데, 예, 야, 제가 한국 정치에 조금-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있게 지켜본다는 방증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후원 계좌를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아, 도와주시고. 그걸 또 그렇게 연결합니까? 네. 제가 지난번 내란 시절에도 제가 이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제 보좌관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네, 차로 타고 조심해야 갈 때. 됩니다. 근데 예, 한번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된 소식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네. 중국의 전승절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참석할 것인가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네. 뭐 결국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7월 달까지만 해도 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 네, 원래 7월에 한일 정상회담하고 8월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9월에는 전승절 간다. 이게 세 개가 딱 맞아 들어왔어야 되는데 네. 관세 협상 때문에 시끄러웠고 일본의 참여연 선거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을 같이 하면서 이 결과를 예측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라도 관세 협상이 틀린데 전승절 가면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맞아.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의전 서열 2위로 갔으니까. 그 가니까 저도 갑니다. 대한민국 우원식 원식. 국회의장 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준영 의원님도 이제 갑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거다. 뭐 이런 근데 입장이신데. 이 딴지가요. 어제 그저께인가 김성원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단으로 다 하고 중국에 다 연락되고 다 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에서 안 간다고 자기. 아 갑자기요? 갑자기 자기 원래 가는 대표단에서 명단에 들어가 그럼요. 있었는데 김성원? 예, 대표단에서 빠진다고. 그저 했어요. 이름이 같은데 약간 방? 아니 그 수해 났을 때 비 많이 와라 그 김성원이에요? 그거 맞습니까? 모르겠는데. 아닌가? 근데 아까 네. 금방 그 우익 시하는 그분하고 이름이 같네요, 김성환.
우희 씨가 누구예요? 아까 우익. 금방 우익 그 시위하는 맞아요. 근데 그러네요. 어떻게 그걸 발견하시냐? 김정은이랑 조금 악연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악연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그 중국통 우리 조창환 대표님. 네.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이제 참석하는 사람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이렇게 석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서는 것은 지금은 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참석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그 남방이나 아니면 우스탄 국가들 이런 지도자들인데 어떤 자유 쪽에 굉장히 중요한 분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됐을 거다.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잘했다.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보태면 70주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2015년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통 10년 이렇게 전체 크게 하는 건 10년마다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서방 진영에서는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갔었고요. 제가 박근혜 4년 동안 중에 유일하게 칭찬했던 겁니다. 아, 그랬어요. 오히려 외교 다음에 중국도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중국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엄청나게 극진하게 대접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 바로 미국 가셔가지고 뭐라 했냐, 미국 가가지고 그 큰 의미 없이 갔다고. 그냥 안간히만 못했지. 그래 스스로 폄하시켜 버려서 양쪽으로부터 다 욕 먹었어. 그렇습니다. 그 최악의 외교였어, 그렇죠. 실제로. 이번에도 사실은 서방 진영에서는 대통령은 안 가시지만 그 유일하게 정상급이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아, 대한민국이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는 게 또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네. 김정은이 다자 외교 무대는 이번에 처음 참석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굉장히 이게 또 이슈가 많이 되나 보군요. 김정은이 이제 기존에 계속 사실 나가는 것도 드물었고 나가는 나라라고 해봤자 러시아, 중국 정도가 이제 해외 순방의 기본적인 툴이다 보니까 네. 이런 다자외교는 아예 이제 안 했던 거고요. 네. 북한 자체가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 나름대로 유일적인 존재다 보니까 다자로 가면 묻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많이 기피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나름대로 뭐 북한 스스로도 좀 뭔가 국제 무대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번에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n분의 1이 되기 싫어하는 거는 김정은이나 트럼프랑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심이 돼야 되는데 n분의 1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김정일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 때는 가끔 갔었어요. 이게 김정일 자기 아버지도 간 적이 없고요. 또 북한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국제 무대 대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번에 n분의 1이 아니라 김정은이 제일 눈에 띌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이미 그렇고요. 아, 지금, 이미 그래요? 지금 아니,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다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 단동으로 넘어가는 그쪽이 지금 완전히 지금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열차 타고 갑니까? 그 열차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왜 안 타는 거예요? 비행기 왜 안 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북한 갈 때 한 4번 갔는데 그중에 2번은 기차, 2번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긴 했었습니다. 아, 네, 타긴 했었고요. 저도 이제 그 단동 쪽을 많이 다녀봐서 그 단동에서 철교를 넘으면 중년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기차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호텔도 외국인 투숙이나 이런 거 다 막고요. 완벽하게 이제 그에 대한 의존으로 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푸틴도 가고 김정은도 가고 그 북중러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좀 걱정이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이 자체를 마치 북중러가 모이고 또 뭐 가능성이 뭐 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중러가 지금까지 3자 정상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김정은도 그렇지만 그 중국에서 괜히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미일한테 빌미를 줘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진핑은 따로는 만납니다. 김정은과도 만나고 푸틴하고도 만나는데 만약에 3자회담을 한다면 이거는 대사건이에요. 한번 좀 집중해서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일각에서 저는 3자가 모이는 건 안 할 거라고 모이면 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중러가 이제 결속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한미일이 지금 우리 대통령도 가셔가지고 많이 말했던 것이 한미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아까 정책실장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미일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북중러를 뭉치고 이 동북아가 정책 국면으로 진영 대결에 가면 안 좋잖아요. 그걸 한미일의 협력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미국한테 빌미를 줘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여기서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게 중국으로 달가울지 않을까. 그럼 우리 중국동 혹시 뭐 듣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 3자가 모인다는 얘기라든지.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사실 한국 전쟁 때도요. 북한과 그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다 개별적으로 이뤘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상당히 지금까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또 북한과 러시아의 중국은 또 다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건 없을 거라고 보는 예측에 가까운데 지금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하는 SCO라고 하는 행사가 지금 천진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관련돼 있는 국가들이 한 26개 정도 국가가 모여 있는 일종의 이제 반미 연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행사를 잘 치르고 또 이제 전승절 자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국력이 어떤 세계를 나름대로의 리드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심이지 만약에 북중러를 서로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또 사라질 수 있어서 지금은 전승절 자체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조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군요. 지금은 서방이 안 가서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시진핑이 지금 26개국 정상하고 그다음 준 정상이 4개국에서 30개국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제 4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거를 마치 반미 반서방 전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문호를 열었는데 근데 이 전승절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지 말라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오히려 미국이 저렇게 자국 이기주의를 할 때 오히려 중국은 뭔가 이 공개에서 국제적 리더로서의 표상을 보이고 싶어 하지. 이걸 불러가지고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적대적 구도를 그렇게 바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표단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우리 대표단 분들은 어디까지 만나고 오는 거예요? 지금 막루에 확실히 우원식 의장님은 막루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원식 그때 그 박근혜 때 좌 푸틴 그다음 푸틴 바로 옆에 박근혜였고요. 최용해가 왔었는데 그때는 북한에 저 보이지도 않는 구석에 처박았어요. 그게 큰 사진의 하나의 뭔가 상징하는 거였는데 지금 제 생각에 푸틴과 김정은이 아주 가까이에 서게 될 거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국으로서는 부담 없이 오히려 우원식 회장은 조금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또는 다른 좀 뒤나 밑에 설 수 있다.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건 중국 측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랑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또 막루에든 뒷자리든 막루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진핑 옆에 서 계시지. 쟤는 누구야? 쟤 뭔데 저기 서 있어? 이런 호기심. 막루가 있고요. 양 옆으로 천안문을 보시면 그 두 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막루는 한 100명 정도 올라갈 거고요. 주변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주변에 거의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중 있게 안 다뤄도 되겠군요. 그다음에 중요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멀리서 푸틴하고 김정은을 보긴 하겠죠, 실물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남 대연회장에서 연회를 합니다. 끝나고 이 기념식 한 다음에 점심을 크게 하는데 우리는 북한하고 되도록이면 좀 가까이 해달라. 중국 쪽에 요청을 했을 텐데 북한은 당연히 거절하고 가능한 한 멀리 해달라. 멀리 해달라 그래요. 그렇게 하겠죠. 같이 마주치지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우리는 뭐 국회의장이 갑니다만 국회의장이 뭐 따로 무슨 정상을 만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주면 정말 엄청난 극진한 대우죠. 그걸 원해요. 그거를 박근혜 때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1시간 이상 따로 만나줬습니다. 고마워가지고 그때는. 그게 이제 극진하게 대답했다는 그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오니까 혹시 뭐가 있는지 자꾸 전화가 와요 기자들한테도. 계획이 없고. 계획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은 자기 생각에 북한 입장에서는 급도 안 되고 괜히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근데 그래요? 저는 의장님한테 가능한 적극적으로 가서 악수해라. 거절 당해도 그 모습은 의장님한테 좋은 거다. 우리한테 좋은 거다. 거절 당하는 모습이라고? 그것도 우리가 그만큼 포용성이 있는 거에 자신 있게 하셔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 좁은 게 북한이죠.
이거는 나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그런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그때 우원식 의장님은 그때 평양인가요? 가서 둘이서 원샷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하고 이미 구면이고 뭐 원샷까지 하신 사이인데.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하겠습니까? 우원식 의장님이 시진핑한테 그 김정은하고 좀 따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린 다 빼겠다. 죄송합니다. 의전상의상 좀 죄송합니다. 제가 남의 잔치에 가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트럼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러네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참석의 의의를 두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겠지 뭐 그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겠네요.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희소성이 있고요. 아까 말한 중국의 목적이 국제사회에서 뭔가 리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반쪽짜리보다는 한국에서 그리고 와주는 게 중국으로서는 고마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번 빚을 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에이펙이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동계올림픽에도 갔을 때도 시진핑 주석이 1시간이나 만났습니다. 원래 없었던 계획으로. 네. 그래서 그때 또 에이펙이 오겠다고 어느 정도 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도 가는 게 그냥 단순한 창문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에 혹시 그 대한민국 대표단 뭐 명칭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하고 어떤 교감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건? 오히려 이 부분이 너무 공개돼 버려서 사실은 김정은이 온다는 얘기를 정상회담 가셨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정보를 받았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보려고 시도는 했어요. 이걸 기회를. 근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북한이 아까 악수하고 또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청했는데 북한이 거절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자. 너무 공개되었고 실제로 정부 대표보다는 좀 예를 들자면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나 오히려 정부의 대표단도 참여하는 방법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다 그냥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 났고 이번에는 확실히 그냥 국회 차원에서만 이제 가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표님 하실 말씀 어떤 말씀이든 다 가능합니다. 발언권을 좀 챙겨드려야 될 것 같으세요. 저요? 예, 그 사실은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중국 특사단이 갔을 때 박병석 단장을 비롯한 갔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그 한국의 반중 감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게 사실 한류의 이제 다시 재개를 막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중 정서가 뭐 중국 좋아한다는 소리 10%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56%인데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사드 전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한 76%였고 지금은 한 50% 정도 되는데 이게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해 7월 말하고 8월 초에 이제 5일씩 2번 중국을 갔었는데 꽤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북경하고 승덕 이렇게 목나리장 이렇게 내몽구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백두산 이쪽으로 갔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팻말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인 걸 알잖아요. 보고 다 한국어도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보고 인사하고 또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고 근데 이분들은 물론 이제 북경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여행 온 사람들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이전에 중국에서 10년 살았고 그 후로도 중국을 계속 다녔지만 이쪽과 다른 뭔가가 좀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뭐 K-팝이나 뭐 이런 그런 영향이 아마 제일 컸겠죠.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막 이상한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싫어한다는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많이 경도돼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나라의 감정 격차가 너무 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슨 한류, K 한류 이런 것들은 말도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로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좀 많이 더 생각해야지 만약에 향후에 한중 관계도 변화가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데 누가 한국으로 올 것이며 한국과 무슨 무역 교류를 할 것이며 이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 한한령은 지금 뭐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최근에도 이렇게 풀렸는데 만약에 아까만 말씀하신 대로 아페케 때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는 카드로서 이제 그 정도는 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중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한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드라마를 못 보게 한 것 정도지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문화에 익숙한데 근데 또 열어주는 것과 그냥 안 열고 하는 건 너무 다릅니다. CCTV 같은 방송에서 틀어줘야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경주 아페케이 때 좋은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짧게 보태면 정상회담의 풀거리거든 이건. 그러니까 와서 그다음에 근데 정상회담에 이제 에이펙에 오는 것도 다 또 이게 n분의 1 되면 안 되잖아요. 제 말씀은 한중 정상회담을 적어도 밖에서 하고 또는 정식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다자회담을 하는 게 중요하지. 다자회담에 약식회담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따로 한번 그런데 여기서 중국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왔는데 소위 말하는 이 반중 시위가 이 부분이 불거지고 아까 또 이거 뒤에 또 극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미 극우들이 실제로 그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정부를 중국이 삼켰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 시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모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에이펙에 그러면 안 올 가능성도 있고 왔더라도 다자회담을 살짝 하고 가버릴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시위를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시위는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건 중시하고 있다는 건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놀라운 게요. 저희 집 주변에 인천에 사는데 지금도 반중 프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양대가 우리나라 중국 유학생이 제일 많은데 8,000명 가량이 있고요. 전체 지금 8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거든요. 유학해서 간 사람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한국어를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중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이 많이 줄었어요. 한 15,000만까지 줄었거든요. 과거에 8만 명에서 이 불균형과 이 감정의 불균형들을 어떻게 극복하지 않으면 이게 답이 좀 없다는 거죠. 그거 이용해 먹는 그 정치인들은 진짜 퇴출시켜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 심각. 국익에 가장 반하는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 대한민국을 좋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나보고 그래 너 중국 가라 생긴 것부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지금 다 얘기 아닙니까? 지금 봐봐 제발 중국 가라고 지금 난리야 진짜네. 지금도. 저한테는 더울 것 같은데요. 제가 막루에 올라간 사진이라도 마냥 짤로 돌아보십시오. 김준영은 완전 친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루는 꼭 안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 사진 로라 루머가 아마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라 루머가 또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국익으로 좀 가자 이런 말씀이지 친중 친미가 아니고 친한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친한. 맞습니다. 매불쇼만큼 최소한 친한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게 또 한동훈으로 안 되지. 짤 만들어갖고 또.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고요. 중국 잘 갔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고 치지 마시고요.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